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엔비디아의 2024년 실적 발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이기도 하고 상승률도 무시무시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대부분의 한국 기업과 해계 연도도 다르고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읽고 분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단순 AI 테마가 아닌 실제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는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 없이는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AI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덕분에 큰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친 상승률 때문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일을 앞두고 보통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일 전까지 다소 조정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해도 상승률이 그동안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그동안의 하락도 메꾸고 큰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16% 이상 상승했고 어느덧 $80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길래 그런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다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워드 PE 레이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E 레이쇼는 한국에서는 PER로 더 알려진 개념입니다. 프라이스 투 어닝으로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하며 엔비디아는 여기서 단순 PE 레이쇼가 아닌 미래가치, 즉 포워드 PE 레이쇼를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포워드 PE는 지금 시점에서 딱 1년만큼의 EPS 예상치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평가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긴 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포워드 PE가 낮고 거래량도 없다면 그만큼 미래 성장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엔비디아의 포워드 PE 확인해 보면 늘 20 이상의 고평가였고 평균을 내봐도 30을 가볍게 넘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엔비디아가 최근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E가 30대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고 그렇게 거품은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사랑한 또 다른 미국 주식 테슬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대비 최근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점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포워드 PE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테슬라 대비 저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AMD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AMD의 포워드 PE 레이쇼는 여전히 51입니다. 엔비디아가 $700가 넘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거품이다 뭐다 하지만 그렇게 막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미래 가치를 끌고 와서 주가를 상승시킨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2024년 실적 발표라고 해서 다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해계 연도가 달라서 2024년 실적이라 하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실적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2023년 매출은 3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의 매출은 81조 원으로 2배 조금 넘게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게 43조 원을 가져온 엔비디아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3년에 엔비디아도 16%의 영업이익률로 무시 못할 수익성과 어닝을 가져온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업 엔비디아가 2024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4%를 기록했습니다. 팔면 절반이 남는 구조를 가진 기업은 세상에 몇 없습니다. 54%라는 영업이익률이 의미하는 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개발업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게 있어 엔비디아는 없어서는 안 될 기업임을 의미하며 시장에서 정말 슈퍼갑처럼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등 수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품을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고 탈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높은 제품 가격을 고집하고 있음에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AI 시장에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아직도 저렴하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캐시우드 그리고 수많은 분석가들처럼 엔비디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저렴하진 않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1개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지표를 가져온 자료입니다. 메타가 65조 원의 영업이익을 가져오며 시가총액은 1600조 원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보다 3배 정도 더 잘 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대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정말 저렴하진 않구나를 역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매출은 전년도 대비 2배 조금 넘게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8배 이상 상승해주며 54%라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져온 엔비디아는 우리의 최근 미친 듯한 상승을 그렇게 거품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탈 엔비디아를 외치며 엔비디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눈 감고 엔비디아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메타는 2024년에 엔비디아 제품을 35만 개 이상 구입하는 게 계획이 아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35만 개를 구입하고 싶어도 엔비디아에 물량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테슬라의 머스크는 마약보다 구하기 힘든 게 엔비디아 제품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단순 거품이 아니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위를 차지한 엔비디아인데 최근 분석한 기업 중 가장 실속 또 있어 보이고 장사 잘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가까운 1년 미래 가치 포워드 PE 레이쇼 지표를 끌고 와도 다른 기업보다 저렴하며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제품이 너무 비싸다며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탈 엔비디아를 외치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해 보이며 메타를 포함해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 못할까봐 정정긍긍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사고 없어서 못 파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 끝없는 상승에는 54%라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과 실적 성장이 든든하게 엔비디아를 지켜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과 미래도 기대가 되는 엔비디아입니다.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